9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 나온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승인 조치와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상승세를 유지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나스닥은 0.31%, S&P 500은 0.21% 상승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 안정화 기구의 비준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ESM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유로존은 이르면 다음 달 초 7천억 유로의 ESM을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전 세계가 기다려온 아이폰 5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 예바 부에나 센터에서 아이폰 5 공개 행사를 열고 4세대 이동통신 기술 LTE를 지원하는 4인치 화면의 고화질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아이폰 5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7월 13개월 만에 연 3.25%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현재 연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결전의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개장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을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고요. 여기에 애플의 아이폰 5가 첫 선을 보이면서 애플의 주가 또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봐도 오늘은 금통위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기다리고 있죠. 3조 원 정도 누적된 외국인의 매수 차익 창구가 오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 시각에서 오늘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래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교양 덩거리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는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8월의 고점인 195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또 이벤트가 정말 많은 하루가 될 텐데요. 먼저 선물 옵션 만기일, 이 옵션 만기 매매 전략이 궁금하고요.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금융주 위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망까지 살펴봐 주시죠. 예,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애플 주가죠. 애플 주가로 신고가를 잠시 갱신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애플 주가는 연속을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 주가가 조금 과잉이다, 오버슈팅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 많은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오늘은 하루 정도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오늘은 쉬어가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의 제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단 장 자체는 어제 1950포인트인데요. 일단 고점에 매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양봉이면 음봉, 음봉이면 양봉이었지만 어제 양봉 이후에 지속적인 양봉을 보였다. 이 말은 장 자체가 어제 에너지 소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일평 자체가 저항으로 오늘부터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21일평 자체가 오늘 워낙 큰 매물대입니다. 물론 전고점 가더라도 주가가 15포인트 뜰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물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일단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한번 쉬어가면서 지켜보고 혹시 못 파신 분이 있다면은 팔아라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10시에 있는데요. 제가 항시 하는 이야기가 300일 이평 위쪽과 301평 아래쪽에 매매 기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일 이평 위에서는 피라미드형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말이 뭐냐면 300일 이평 위에 갈 때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력성 있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300일 이평이 위에서는 주식 살 때 항상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 아래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주를 해야 되지만 300일 이상에서는 1등주만 뜬다. 어제도 여러분이 말씀했지만 삼성전자가 뜨는 이유가
300일 이평 위에다. 최근에 주가가 4일 연속 300일 이평 위에 있는데 이 전체가 삼성전자 주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0일 이평 위에서는 1등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면서 가장 속임수를 많이 당한 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3개월 동안 한 10조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준차 말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할 때 이 안에 매수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1등 종목을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를 했다면 그 종목이 선물 만기 때 나오지만 이번에 매수했는 것들은 전부 전기전자라 조선건설 쪽으로 부족한 조선건설에 대한 저가주를 매수함으로써 프로그램 매수가 10억 있었지만 매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거는 프로그램 매수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주식을 매수한 종목들 보면 특히 요즘 코덱스 인버스를 많이 샀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코덱스 인버스 샀는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가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1개월 동안 기관이 많이 샀는 내용을 보면 코덱스 인버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지를 샀고 주식을 자세히 면밀히 볼 것 같으면은 낙폭 과대주를 우선으로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프로그램 매수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이제 승리한 가운데 북을 치면서 오늘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개인 특히 이번 개인 중에 여러분이 이 저점에 240에 샀던 개인들은 보통 개인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작심하고 사는 팀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자연 체결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 체결에서 개인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2월을 하더라도 돈을 일단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돈 피해가 무지하게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만기에 최고의 승자는 기관, 두 번째는 개인, 외국인이 참패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선물을 받지만 신미양요 이래 외세를 가장 크게 무찔렀는 이번에 9월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이 일교체가 클 가능성이 특히 선물 쪽보다는 옵션 쪽에 일교체가 클 것 같으니까 오늘 매매를 안 하시고 한번 쉬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애플 주가가 애플 호가가 있는데도 미미하거든요. 특히 지금 i5가 생각보다 성능이 크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애플이 발표 후에 어제 저녁 초저녁까지 미국 S&P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5까지 떠다가 애플이 발표하고 애플의 그 아이폰이 별로 성능이 좋다 한 후에 바로 선물이 떨어진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매매하지 마시고 혹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일동주를 제외한 그런 주식은 한번 파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60일 이평을 받치고 주가가 뜨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식이 딱 저항받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항받는 자리인데 이 저항받는 자리가 여러분 보시면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자리인데 제가 예상했던 자리에 정확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오늘은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저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전환선 오늘 신고가 갱신하지 못하면 전환선도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 어쨌든 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역전 상태의 상승은 역전이란 것은 기준선 밑에 전환선이 있는 그런 상승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변곡점 타임에 철저하게 변곡점이었다. 이래도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변곡점 타임에 변곡점이 크게 올 것이다. 정확했습니다. 이게 일목균형표의 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주가가 상승했지만 역전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인데 참 무게중심이 너무너무 이번에 이제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45에서 시작이가 47, 250 지금은 조금 떨어져가지고 249 정도 있는데요. 249 위에서 끝난다면은 일단 개인들이 승리가
점쳐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이번에 오랜만에 승리한데 그렇지만 짧은 개인들 특히 전문가 방송 듣는 개인들은 거의 다 깡통 수준이고 작심하고 저점에 샀는 개인들만 먹었다. 특히 240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틴 이 사람들은 초반에 매수 후에 한 번도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개인들은 참 추석 명절에 과일 사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개인들이 되어버렸고 큰 손 개인들은 크게 먹은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분명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의 트렌드에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 아직까지 몰랐고요. 신한지주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LG화학 상승 트렌드고 현대모비스 상승 트렌드, 한국전력 아직 몰랐고 포스코 상승 트렌드, SK하이닉스 상승 트렌드, 기아차 하락 트렌드, 현대차 보합입니다. 전체적으로 10종목 봤을 때 상승 트렌드가 4종목, 하락 트렌드가 4종목, 보합이 2종목입니다. 결론은 주가 자체가 어제 상승 후에 주가가 조금 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가가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와 선물의 매도 이것 때문에 뻐꾸기들이 많이 이제 당황을 했겠지만 이번엔 가장 또 당황이 종목별로 보면 조선주하고 건선주를 욕을 마구 했습니다. 절대 뜰 수 없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꽤 수익을 짭짤하게 내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건설주도 바닥에서 수익을 깜짝 소요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들이 안 간다고 할 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남들이 다 좋다 하는 주식 사가지고 돈 먹은 적 있습니까? 실적 좋다고 사가지고 언제 뭐 실적 나쁜 주식 여러분 사본 적 있습니까? 다 좋은 거 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남이 안 가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우리 쌤 방송의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요 팔 수 있는 거는 고점에 오면 파시고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날 하루 푹 쉬었다가 즐거운 주말 내일 맞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이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벤트를 앞둔 오늘 전반적인 시장 뷰를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업종과 종목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한 2달 전에 추천받은 종목이었습니다. 7월 17일자 추천 종목이 신일산업이었는데 이 추천하신 이후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상한가에 오르면서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겼더라고요. 예, 지금 이 시간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 투자자들 분들께 이 주식의 어떤 순환 주기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익도 많이 났고 또 지금 이 경우에도 매수가 대비해서 50% 정도 수익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또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상승이 나오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30%씩 이렇게 올라버리는 것도 거의 한 2, 3일 만에 다 이루어지고요. 실제 초기에 상승이 나왔던 것도 8월 말경이기 때문에 상승 자체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런 상승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이제 2달을 준비해서 단 일주일을 먹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진행 자체가 더디게 나오기 때문에 그 텀이나 순환 주기를 잘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이 보통 보면은 이제 나올 때 투자자들은 접근을 해서 따라붙어서 그 종목에 대한 수익을 크게 올리고자 하고 또 단기적으로 빨리 올리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뭔가 좀 변동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는 것은 맞지만은 실제로 해보시면은 성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오히려 고점에서 물려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이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특성상
주가가 10번을 수익을 잘 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손실해서 그 기존의 수익을 다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실 확률을 줄여야 되고 또 크게 물릴 만한 그런 상황을 안 가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투자자들께서 급등주를 공략을 하시든 세력주를 공략을 하시든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차분히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주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락 이후에 하락 단계에서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최근에 테마성 종목들의 흐름이 강하고 또 상승 추세를 타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락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형적인 이런 형태의 진행을 보일 때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올라가는 종목에만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하락이 많이 나온 자리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매수 포인트였는데요. 그때부터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고요.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상승이 나오는 구간만 보시게 되는데 반드시 크게 한번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의 구간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뭐 2월, 3월 요때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의 순환 주기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길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자신감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접근했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올라가는 종목에만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의 단계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러면은 매집을 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거기서 꼭 한 번씩은 주가를 위로 한번 끌어올려 보면서 매물 테스트를 거쳐보는 단계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시다 보면은 주가의 급등 흐름을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또 좀 더 여유 있는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도 일단 그렇고요. 앞에 또 뒤에 말씀드릴 종목도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또 믿고 매수하셨던 분들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한 종목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7월 26일 한 2달 전쯤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봤는데 그때가 가장 낮은 수준 저점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사실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을 조정 시 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주가가 형성되고 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거나 특히 이제 주가의 하락에 있어서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7월달 장세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건 거래소 시장이건 모든 시장이 다 내리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3, 4, 5월 달에는 거래소 시장은 내렸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띠고 또 정치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종목을 좀 옮겨 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는 이 정시 테마주들도 7월 달에는 거래소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종목들까지도 다 급락을 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락이 나왔었고 또 거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에 와서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이러한 조정이나 그 다음에 바닥을 짚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급등세를 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어디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보유를 하고 자신 있게 끌고 가야 되고 또 올라갈 때는 수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지고 슬금슬금 깨고 내려올 때는 사실 그 단계를 거치는 동안 굉장히 고통이 큽니다. 하지만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포인트가 역시 우리가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포인트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차트 부분을 많이 맹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한국전자인증이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았던 게 이제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의 주가를 보시면은 추세가 다 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 추세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은 되게 어렵지만은 그런 포인트가 역시 매수 포인트가 되니까 지금 공략을 할 때도 종목을 올라가는 걸 찾지 마시고 저렇게 진행을 하는 종목들을 찾아가시는 게 네.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느 종목인지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요즘은 아무래도 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업종 설명이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요즘은 네. 종목이 막 중구난방으로 튀어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그 자체만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르기 전 단계를 공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넷입니다. S넷은 안철수 관련 테마로 분류가 됐던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죠. 8월 말경에 급등세를 한번 잠깐 타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큰 재미를 못 보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가 지금 주가가 급등세를 타다 보니까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을 하더라도 손절 라인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매수가는 3,300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전 고점인 4,000원 정도 잡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손절가는 2,950원입니다. 여기를 깨면은 일단은 추세가 깨지는 걸로 판단하고 매도 이후에 다시 접근을 한번 노려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인 S넷 손절가는 잘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결전의 목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5 출시 공개와 또 독일 헌재의 ESM 신재정 협약에 대한 또 합헌 판결, 또 여기에 금통위의 9월 기준금리 결정과 또 선물옵션 동기만기일까지 겹쳤습니다. 여러 이벤트들이 겹쳐 있는데요. 오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전일 독일 헌법재판소 ESM 합헌 판결로 ESM이 수준의 출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 증시도 이러한 유럽발 호재와 그리고 미국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근 5년 내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러한 호재를 힘입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전일 상승폭이 글로벌 여타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9월 동시 만기일인데요. 일부 제한적인 매도 우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하더라도 매수 관점을 유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9월 동시 만기는 3천억 원 미만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 전망되고 있는데 전일 약 6천억 원의 외국인 선물 순매수로 스프레드 매도 롤오버 수요가 감소한 점, 그리고 두 번째 상반기 1S 등의 파생 결합증권 가입 증가로 선물 매수 롤오버 수요가 증가한 점 등으로 금일 장중 스프레드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일 평균 스프레드 1.6포인트 내외인 1.4에서 1.7포인트 선에서는 8월 설정된 3조 원 이상의 기관과 외국인 매수 차익 잔고 중에서 약
3천억 원 미만의 물량이 만기 청산을 결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장중 프로그램 수급은 국가기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의 매수 및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한 베이시스는 각각 0.3포인트 이상과 그리고 마이너스 0.2포인트 이하로 전일 평균 베이시스 0.19포인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베이시스 1.0포인트 이상과 마이너스 0.6포인트 이하에서 매수 및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해 장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만기일 매물 부담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추가 정책 모멘텀에 초점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금일 장중 포지션은 만기의 매물 부담보다는 향후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국내 정치 흐름은 만기의 불확실성 해소와 미국과 유럽의 추가 정책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조정시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만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을 지나면 투자자들은 기업 이익과 매크로 환경으로 시야를 빠르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 전략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금일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지분 매각의 수순을 진행 중인데요. 한국전력은 한전 KPS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이 중 5% 즉 225만 주를 11일 오전 블록딜 방식으로 주당 49,000원, 매각 대금은 총 1,103억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한전의 한전 KPS 지분율은 70%로 낮아졌고요. 연내 추가로 매각해야 되는 지분은 10%가 남아 있습니다. 지분 매각 기한은 2012년이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강제성은 크지 않지만 2012년 내에 보유 지분 전량 매각 의지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 추가 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이슈에 따른 한전 KPS의 추가 약세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요. 한전 KPS는 발전선비 정비에 특화된 기술력과 경험을 확보하는 업체로서 국내외 발전 설비 용량 증가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국내 발전 설비 노후화 및 고장 증가 이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로 기당 정비 범위와 용량이 확대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 IPP 사업자로 선정된 중동 요르단 디젤 발전소의 정비 수주 계약으로 2013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 수주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 56,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외 수주 효과 기대되는 한전 KPS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뒤섞여 있는 하루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95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벤트 대인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단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 여부는 아마도 이제 내일 이후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마도 혼조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이제 만기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아마도 오늘 이제 자정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3차 양적 완화에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확실하게 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장중에는 혼조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선물 동향이 이제 종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단기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양적 완화 발표 시에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단기 반등 후에 이제 주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보다 약간 더 올라갔다 결국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연기할 경우에 그때는 단기의 급락 후에 다시 한번 추세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든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저의 그 관점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예측과 대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수에 대한 예측이 있고 이제 기본 대응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 예측은요. 전고점 돌파 여부는 현재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이후에 결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세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해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밀리는 경우는 있어도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는 불확실하니까 꼭 돌파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돌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아주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좀 모호하다. 다만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대응이 뭐냐면 지수가 상승할 때는 비중을 확대해주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축소해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이미 8월 중순이었죠. 그때 제가 내려드린 사인이 그 당시 이제 1950에서 1975선 사이에 최소한 절반 또는 전부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밀렸을 때 계속해서 이제 좀 비중이 거의 없거나 이제 단기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그때 우리가 한번 줄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갈 때 확대하고 그다음에 내려갈 때는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딱 어제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사실 누가 봐도 갭상승의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게 다 이제 결국 해외 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오른 건데 어젯밤에 해외 증시는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뭐 강보합 정도에 끝났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1964.07포인트 요 라인을 봤을 때 이거를 뭐 일시적으로 한번 넘어줬다가 밀리든 아니면 못 넘거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해외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만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바로 이제 이날이었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9월 6일이었죠. 9월 6일에 장대 양봉에 형성되면서 이제 급등해줬잖아요. 이게 뭐 결국 알고 보면 이제 유럽발 호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어제도 그렇고 이제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윗골이 달린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올라가긴 하면서도 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증시를 봐도 사실 최근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봄의 고점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봄의 고점 라인하고 현재하고 보면 어때요? 살짝 높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최근에 그 한 5, 6년 동안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차피 저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고 선반영됐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방향성을 탐색해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좀 주식 비중도 궁금합니다. 앞서 지수가 오르면 비중도 늘려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1950포인트 이상에서 그럼 추격 매수 더 해봐야 할까요? 예, 만약에 네. 1965선 이상이 되면은 직장인 75 전업 1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964가 직전 고점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950선 이상에서는 이제 50에서 75% 그러니까 어제도 이 기준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1925선 이상에서는 25에서 50, 1925선 밑에서는 0에서 25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하고 요것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에 1965선이 넘어가면 그때는 코스피 우선으로 해주세요. 코스피. 왜 그러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스피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오늘의 팁 시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반등하는 순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주도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비주도주, 세 번째가 코스닥 대형주, 네 번째가 코스피와 코스닥 개별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965선 이상에서는 코스피 우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50선 이상, 그러니까 현재 같은 지수대죠. 이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혼용해 주면 되겠고요. 1950선 밑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코스닥을 먼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 하고 더 많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뭐 50%나 75%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요걸 좀 기준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현재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주에 대해서는 관망 또는 분봉 매매를 해달라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주는 먼저 갔던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제약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발주는 분할 매수를 이제 일봉 매매 해주셔도 되겠는데요. 후발주들이 보면 최근에 뒤늦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없는 분들은 선도주는 절대로 잡지 마세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세게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가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상승 기대치만큼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선도전을 잡지 마시고 하여간 후발주 정도로 여러분들이 접근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오늘 밤이면 미국에서는 3차 양적 완화 실시에 대해서 결론이 날 텐데요. 오늘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팁 시간에는 이제 제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은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이 계속 이제 이미 미국 같은 경우 했었고, 이제 옛날에 이제 일본도 했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이걸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적 완화가 뭐냐면 결국은 경기 부양책의 일종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을 아닌,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앙은행이 중심이 돼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정책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하느냐?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불가능할 때 극약 처방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재정정책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좀 뭡니까? 그것도 또 소비를 하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재정정책이고 금융정책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금리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보면 이제 그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아니면 제로금리일 경우에 그때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통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가가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금리가 0이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준 것은 뭐냐면 미국이 1차 양적 완화했을 때 그때 코스피가 무려 700포인트 정도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400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갈수록 이제 좀 추세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승의 탄력이 좀 줄어든다는 건데 순차별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이제 양적 완화 정책 발표했을 때만 해도 효과가 확실하게 미국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후반영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갔고요. 2차 때는 이제 일부만 효과가 있었고 주식시장과 그냥 비슷하게 연동되는 수준이었는데 현재 3자 양적 완화가 발표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효과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선반영됐다는 게 이게 좀 현재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 정의가 이제 뭔지, 그다음에 언제 정책이 발표가 되는지, 그다음에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었고 현재 1차, 2차까지는 어떤 순차별 차이가 있었고 3차에는 현재 어떤 예상이 된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네, 토요일에 제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강연이 있는데요. 네.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만약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고 나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 투데이 시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기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금 네.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6일 날에 유럽중앙은행에서 만기 3년째 이하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어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로 안정화 기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나왔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는 둔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FOMC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는
발표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1970포인트 수준까지는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의 여지를 또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기준으로는 1930포인트를 돌파를 하되 여기서 새로운 수급 주체들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주도 업종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30포인트를 돌파를 했을 때 새로운 수급 주체는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4,400억 이상의 거래소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1970포인트, 저희가 이전부터 1870포인트 구간대에서도 말씀해드렸다시피 이제 10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근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970포인트에서는 최소한 저희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좀 이견을 잡아드리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1970포인트에서 밀린다는 것이 아니라 1970포인트 자리에서는 현금 일부를 30%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한 이후에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어떤 그 결과가 나오니까에 따라서 유전성 보강으로 주가의 위치는 2000포인트 수준까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경우에는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완화와 또 업황의 최악의 국면들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 철강, 기계 업종들이 낙폭과대 업종들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주 장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초보 트레이더에게도 이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다중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저가 구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전 이전 매물 고점 자리였던 이 5,600원 자리를 전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급등의 시세가 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건테크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꾸준한 매출 증가 추이가 일어나고 있고요. 수익성도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소화된 이후에 단기 이제 상승에 도전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적정 매수 주가는 이전 매물 저항 구간이었던 5,600원 수준으로 일단 놓고 보도록 하겠고, 단기 목표가 6,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오늘 시공테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공테크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무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자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아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아모텍은 세라믹 칩 부품이나 무선 통신 산업 부품 등 산업 부품인 안테나 등 이런 여러 스마트 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 삼성전자 갤럭시 S3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9월 이후 출시될 갤럭시 노트2와 관련해서 이런 매출이 시작이 되면서 동사의 부품들에 대해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1년 신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집행이 된 이후 이 관련된 매출이 올해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신제품 관련 수율도 꾸준하게 높아지면서 단가 하락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고객사로부터 양산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고, 또 납품이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큰 비용이 소요되는 투자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 또한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무 리스크도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3G에서 LTE로 확산이 되면서 이런 데이터 전송량과 또 속도가 큰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전기와 전자파에 대한 제어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동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성장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지속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코스닥 소형주인데요. 그에 비해 매수해주는 수량도 상당한 수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등에서 다양한 주체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과 또 양호한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오는 물량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정보력을 따져본다면 믿을 만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급상 현재 양호한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이 매도세는 그 전에 계속해서 나오던 물량이 나온 것이고 매수해주던 주체에서 나온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상당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신제품 대응이 좀 늦어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좀 받지 못하면서 이런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 올해 초부터 지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라서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현재 실적적인 부분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히 하반기 실적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약 7,250원 구간을 고점으로 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이저들의 수급을 확인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특히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경우 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에 가담해보면 좋은 자리가 아닌가 보여지고 또 지금 현재 고점을 여러 번 터치하면서 돌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약 한 6,950원에서 7,030원 사이 전일 종가 부근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6,85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약 한 7,500원을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데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